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헌법 하셔야죠. 정인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짝짝짝짝짝. 자, 오늘도 해양경찰 문제, 기본권 문제 가져왔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아주 많이 이슈화되고 있죠. 저는 몰랐어요.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뭐 광화문파, 뭐 여의도파, 무슨 뭔 파가 이렇게 많아. 집회하는데. 아유, 참 집회를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집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헌법적 문제를, 헌법적 어떤 내용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어떤 정치적 색깔을 띠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학문적인 영역에서 시험을 보기 위한 영역에서만큼만 헌법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지 뭐 선동, 선전 이런 건 하진 않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헌법적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정인영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뭘 표현해라,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만약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헌법적 문제로서 접근을 하는 건 당연히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 질문은 하지 않아 주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매일 헌법 오늘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집회의 자유예요. 중요해요. 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집회 결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죠. 헌법 21조. 자, 21조 1항에는 21조 1항이죠. 21조 1항에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하고 그 다음에 단체적 표현의 자유,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죠. 자, 개인적 표현의 자유. 요 표현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요거부터 정리를 해야죠. 이 표현이라는 게 특정인이 특정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하자는 의지, 의사. 이게 포함되어 있을 때만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음향을 내지르는 건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자는 의지 또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만 표현이니까 상대방이 한 표현도 함께 하자니까 같이 알아야죠. 그래서 이게 같이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정보 원으로부터 이걸 접근해서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 원으로부터 접근해서 알 수 있는 알 권리까지도 요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는 단순한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알 권리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 자체가 자유권적 성격의 자유권에 해당되는 기본권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 정보로부터 알 권리까지 있으니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청구권에 해당되는 기본권의 성격도 두 개 다 있다라는 거죠. 성격이 있다라는 거지 누가 우선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게 우선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 다양한 성격을 가졌다. 어느 게 우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따라서 알 권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그래서 자유권적 성격에서는 수집, 수령, 물론 수집을 할 때는 청구권적 성격도 같이 붙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적 성격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가진 행정정보에 관해서 공개해 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정보공개권,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정보공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이걸 구체화시킨 법률이 바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알 권리 표현의 자유에 들어있는 이유는 함께하고자 하는 의사나 의지 표현이에요. 근데 누가 함께하고자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수의 의사가 함께하고자 할까요? 아니면 소수의 의사들이 좀 제 생각 좀 들어주세요, 제 생각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요. 표현의 자유에는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을 통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소수자 보호에 가깝습니다. 소수자 보호에 가깝다. 이걸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표현의 자유예요. 소수자 보호를 위한 거예요. 다수의 의지라면 굳이 같이 하자 안 해도 다 같이 하는데. 그래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바로 21조 표현의 자유니까 이거 많이들 간과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의 표현의 형태는 뭐 숫자, 기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음란적 표현도 들어가고 상업적 표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자, 표현의 내용, 형식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맞는 책임은 좀 지셔야죠. 그
다음에 단체적 표현의 자유. 그러면 단체가 여기는 개인적 표현인데 개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래서 바로 요건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단체는 어떤 단체인데 바로 집회, 시위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결사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회, 시위는 일시적 모임이고 결사는 계속적인 모임이고 그래서 일시적인데 어떤 의지적 표현을 외부에 표시를 안 해도 되는 내적 연관성으로도 충분하지만 결사는 계속해야 되니까 내적 연관성뿐만 아니라 외부적 표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갖고 단체에 관한 요건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소리 질러 피켓 들고 있어 라고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행위 또는 표현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단체적 표현의 자유, 단체의 표현의 자유 있으니까 단체가 일단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고 나서 표현을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집회결사가 다 표현의 자유다? 아니에요. 집회결사는 단체로서의 요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요즘에 집회라는 자체가 너무 많이 남용되거나 또는 집회를 넘어서 그게 폭력적 집회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자, 보호하고자 하는 집회. 첫 번째 뭐다? 소수자의 집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평화죠. 평화. 다른 말로 비폭력 집회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신고된 집회가 헌법에 보호되는 집회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신고를 하던 신고를 하지 않던 폭력적 집회나 평화적 집회, 적법한 집회를 하는 건 헌법에서 보호되는 거고요. 신고를 하면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경찰력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집회 신고서를 형식적 요건만 갖춰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요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48시간 이전까지 360시간부터 48시간 이내 신고 요건을 갖춰서 신고. 그러면 48시간 이내 그것도 12시간 이내 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해서 만약에 요건이 빠졌으면 보완 요청 24시간 주고 그럼에도 보완을 안 하면 그러면 반려, 사유를 적고 반려. 그러면 이유 없이 반려하면 안 되죠. 금지 통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금지 통고가 있을 때 또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10일 내. 그래서 24시간 내 이의신청에 대한 회답.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24시간 한 번만 연장. 이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헌법이 보호하고는 집회는 신고된 집회, 신고되지 않은 집회 관계없이 평화, 비폭력적 적법한 집회라면 보호 대상이 되는 거지. 뭐 신고를 했는데 불법적 뚜렷이 벗어난 집회를 해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 불법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잘못 이해하시는데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집회는 신고된 집회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우발적 집회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도 안 돼요. 우발적 집회라 할지라도 폭력적이지 않고 적법 범위 내에서 한다면 그럼 뭐예요? 당연히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발적 집회가 위법한 행위를 하면 당연히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 집회 문제인데 자 일단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1번 집회 장소가 바로 집회는 집회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시위는 위력을 보여서 상대방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줬을 때 시위라고 하는 거니까 장소적 요건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회는 지시니까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다. 따라서 장소를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집회 이후에 퇴근을 어렵게 만든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회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거 맞습니다. 집회, 지시니까 장소와 시간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 집회의 자유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국정 반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쓰는 게 바로 더욱더 요즘에 더 중요한 기본권으로 더 자리 잡고 있더라.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이죠.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3번 집회자는 집회를 통해서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의사 형성에 의사의 영향을 의사 표시 이게 바로 집회, 표현, 집회한 다음에 표현 이렇게 하죠. 집회를 통해 형성된 의사를 집단 표현까지 하셔야지. 그래 집단적 단체적 표현의 자유가 되고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지만 집회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고 적법한 집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번째, 광고도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보호받는 대상이 되면 물론이고 따라서 상업적 광고물도 표현의 자유에 보호 대상이 되고 사전검열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상업적 광고물을 예술품을 이용해서 했다 해도 거기서는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면 안 되죠. 상업적 광고물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를 해봤어요. 집회 요즘에 따끈따끈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사회 현상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쭉쭉 같이 가실 거죠?